국방부에서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어와서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미군 그리고 연방 공무원, 연방 민간 계약업체들 5개 부서에 소속이 된 모든 서비스 구성원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리버티 카운슬이라는 곳에서 이 법률 회사인데 기독교계 법률 회사인데요. 리버티 카운슬에서 이 소송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티 카운슬은 LGBTQ 반대 캠페인으로 나서서 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고요. 근데 이곳이 지금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요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이런 민간 계약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적 면제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이걸 다 거부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말로는 신청하라고 해놓고 면제해 줄 수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겉으로는 얘기해 놓고 실제로 신청을 하면 거부당한다. 심지어는 신청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는 이건 불명예제 대감이다. 군법 회의에 회부하겠다. 그리고 계약 해지하겠다. 뭐 아니면 네 평생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군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군부의 계약업자로 일했던 민간 사업자들, 그리고 연방 정부의 연방 공무원들 전부 다 고생했습니다. 쉽게 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생했고, 특히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웅이다라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백신 의무화 명령에 대해서 면제 조항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18년, 20년 지금 계속해서 군 복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한테 그거 백신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거 그 하나 때문에 불명예제대를 시키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심지어 상황이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0월 14일 해군의 해양시스템사령부 NSSC라는 곳인데요. 해군 해양시스템사령부에 있는 윌리엄 갈라니스 부제독이 8만 5천 명의 민간 및 군 병력에 대해서 전 지휘부에 대해 모든 연방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라는 행정명령이 명확한 방향을 제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백신 접종이 고용 조건인 상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고용 조건이다. 백신 접종은. 백신 접종을 안 하면 고용할 수가 없고 백신 접종을 해야지 고용할 수 있다. 이거는 군인이 됐던 아니면 민간 계약직 직원이 됐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해군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안 맞으면은 그냥 당연히 계약 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해군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예 딱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 해군 해양시스템사령부에서는. 이 소송의 원고들은 종교적 믿음은 그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3가지 백신들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3가지 백신들이 전부 다 개발 과정에서 태아세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 양심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원고들의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낙태를 통해서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든 하여간 간접적으로든 이것을 용납하고 지지하고 정당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양심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백신이 3종류가 개발이 되어져 있는데 파이자의 내부 고발자가 내부 고발한 것처럼 이 백신이 개발하는 과정 중에 이게 성능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태아 세포를 사용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이 태아 세포가 70년대에 채취가 된 세포다. 낙태한 태아에서 채취한 세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낙태를 자연 낙태가 아니라 강제로 낙태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낙태시킨 아이의 태아 세포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몇십 년째 그거를 울고 먹어서 실험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그 낙태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 낙태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나온 세포를 태아 세포를 가지고 실험한 그 약을 우리 몸에다 집어넣겠다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소송한 그 소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연방 코로나 백신 의무화 명령에 대해서 이 원고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실된 종교적 신념에 상당한 부담을 지어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수정헌법 제1조 그리고 연방 종교자유회복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불법입을 선언해 주기를 법원에 요청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수정헌법 1조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방법 중에 종교자유회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르면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신앙적인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종교자유회복법에 입각해서라도 백신 의무화 조치, 이것은 곤란하다.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서 면제 요청을 했으면 그것은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처럼 거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이 뭐냐 하면, 이 백신 지금 FDA에서 완전 승인받은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하면서 잠깐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파이자에서 나온 백신이 FDA의 승인을 받기는 했죠. 그런데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승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 승인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파이자만 그리고 나왔고, 그 승인된 백신은 커머나티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똑같은 약물인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파이자 바이오엔텍 코로나 코비드-19 백신, 이런 식으로 지금 라벨링이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커머나티라는 이름으로 라벨링을 바꾸는 겁니다. 이 라벨링을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 적용되는 법적인 지위도 달라지게 되는, 이 지금 이제 커머나티는 FDA에서 정식으로 18세 이상 성인에게 승인을 받은 이제 백신으로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이자 이 백신은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지금 공급되어진 약물인 것이고, 근데 현재 지금 시중에 커머나티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서도 10월 12일자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아직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중요한 것은 10월 지금 중순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커머나티는 정식 승인 받은 브랜드인 건 아는데 정식 승인 받은 것으로 우리한테 접종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일단 그것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그나마 모더나라든가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아예 공식 승인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시로 비상사용 허가를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임시로 비상사용 허가를 한 것은 말 그대로 임시로 비상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급하니까 먼저 해라,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조건부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임시로 비상 사용할 경우에는 강제로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의료진은 환자에게 이것은 이럴 수 있다,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게 돼 있고요. 그 설명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고 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접종하겠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통 무조건 접종하러 가면 무조건 놔주고 이게 아닙니다. 원래 정식 절차를 놓고 이야기하면 이건 임시 사용 허가이기 때문에, 수술 받을 때에도 보통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서명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약도 정식 이제 안심하고 써도 된다라고 나온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승인해 주니까 나한테 주사 놔주세요라고 허락을 받아서 놓는 주사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강제로 주사를 놓으려고 하느냐? 이건 보건법에도 맞지도 않는다. 그 지금 소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이거는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한테 다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좀 내어줄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국내 많은 이 백신 의무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에 좀 해소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